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주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주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고 그걸 보아 알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창세기 3장 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1절에서 6절 사이의 말씀을 가지고 인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천 년 동안은 이 말씀이 일반화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고 할 때가 있었다라고 본다면은 지금부터 2000년 동안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전 인류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부르면서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이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하면서 똑같은 읽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이 뭐냐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이거는 인간의 첫사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지은 사건 이렇게 딱 단정을 해버리죠. 하나님 앞에 죄지은 사건 요 내용으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있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리고는 나는 아니다는 거지. 나는 선악과 안 따먹고 나는 죄 짓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아온 사람처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제외될 사람이 없습니다. 2000년 동안은 그래요. 2000년 동안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이라 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했기 때문에 이 뱀은 나한테는 없다는 거죠. 나는 뱀한테 내가 넘어가지 않는다. 뱀의 유혹에 나는 안 넘어간다. 내 주변에는 뱀이 없다. 내 주변에는 사탄이 없다. 나는 사탄하고 전혀 관계없는 무결, 결점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창세기 3장 1절을 읽는 사람마다요. 그 착각이 빠지죠. 그 착각 속에서 우리가 지금 2000년을 지나온 거라고 말이에요. 근데 지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상황을 내가 이래 들춰볼 때, 그 사람 지금 범죄됐네? 유혹에 빠졌네? 그 사람 강교한 사탄의 계교에 넘어가서 본연의 자기 자리를 떠나서 엉뚱한 짓을 하네? 딱 그러죠. 인류 사이에 적어도 1500년간 교황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있은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가 지금 현재 사탄에서 점령당한 교황이 하는 행동 자체에서 사탄을 바라보는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그 가장 강교한 사탄이 지금 현재 1500년 동안 인류를 괴롭히고 있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렇게만 찾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나는 사탄이 아니야. 나는 교황하고 관계없어. 교황하고 관계없이 1500년 동안 지나온 교황하고 지금 현재 1500년 지난 지금에 아무 관계없이 살아난 사람이 인류 사이에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느냐. 한 명이라도.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사탄의 관계에서 놀아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우리. 이런 그 강교한 중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의 사건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정가원 목사에게 나타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사탄의 관계에서 1500년의 인류 사이에 사탄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인류가 종말이라고 하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리려고 하는 하나의 국민, 민족, 국가가 필요하다면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선지자의 나라로서 모든 국민들이 개인이 선지자의 자세에 대해서 내가 걸어가야 될 걸음에 대해서요. 참 이승만 대통령처럼 정광훈 목사처럼 내가 선지자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향에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오늘이 2021년 4월 25일인데 4월 18일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복음통일, 정광훈 목사가 외친 복음통일인데 미국 군인이 지금 이걸 복음통일을 진행하는 날로 지난 주간에 기념일로 선포를 했습니다. 기념일로. 그리고 지금 복음통일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통일이라는 말을 하면서 지난 주간에 그랬습니다. 북한이 지금 현재 복음통일은 이런 식으로 우선 군대의 군사작전은 이렇게 시작될 거고, 그리고 북한하고 관계해서 미국이 이렇게 북한 땅에 대해서 어떤 미국의 점령지 비슷하게 나름대로 접근해가는, 또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미국과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렇게 2차적으로 또 더 넓은 지역으로 진행을 하고, 그래서 북한이 미국하고 관계에서 이제는 좋아지는 이런 상태에서 남북한이 그야말로 복음통일이죠. 복음통일이란 다른 말은 피 흘리지 않고 통일하는 거예요. 피 흘리지 않고. 대한민국이 피 흘리지 않고 또 서로 간의 체제를 서로 간에 인정하면서 이 휴전선이 없고 여기는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이런 형태가 이제 복음통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에서 지나서 우리가 4월 18일 날 이 복음통일이 장차 미국하고는 또 다른, 미국은 여기까지가 복음통일이라 그러면은 압록강까지 정광훈 목사, 선지자 정광훈 목사가 나타낸 세계 기독청, 그 건립이 여기서 형성될 때는
이 만주 땅에는 미국, 이스라엘, 일본, 몽골, 만주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참여하게 되는 전 세계에 하나의 새로운 어떤 질서를, 세계 질서를 이끌어가는 엄청난 하나의 그 연합, 연방,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주 연합 나라가 될 거다 하고 선포를 했는데, 이게 4월 18일 선포였어요. 근데 이 선포가 단순하게 한 개인의 추정으로만 봤는데, 이것이 개인의 추정이 아니더라는 거죠. 4월 지난 주간에 유튜브에 나타나는 최근 유대인들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영토를 주려는 최근 상황, 요 내용이 나빠져요. 5일 전이라 5일 전. 5일 전이면은 이게 언제나 하니까 4월 20일, 21일 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4월 18일 날 이야기했는데, 요거는 그 뒤에 이틀 후에 이 내용이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이 내용을 봤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사이에 이야기하기엔 너무 적합한 자료다 해서 지금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지금 오후에도 이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한번 봐보시죠. 세계의 경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유대인들이 한국을 도와 만주지방을 대한민국에게 고토수복을 하게 한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과 같은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국가들은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좋은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표기하는 유일한 나라이고, 동일을 일본해가 아닌 이스트시라고 표기하는 나라 역시 이스라엘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 들어 유대계 엘리트들 사이에서 만주를 대한민국에 의해 컨트롤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진행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세계사의 방향은 유대계 엘리트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특유의 교육을 통해 가장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민족이 돼서 사실상 세계의 경제, 문화, 정치를 주도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대한민국과 손을 잡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만주는 보거계획이라는 프로젝트에 의해 유럽계 유대인들이 살도록 만들어질 땅이었습니다. 당시 만주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마치 오늘날의 미국처럼 새로운 정치, 경제,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상국가를 만들려는 계획을 가졌었는데요. 바로 이것은 당시 세계를 집어삼키려 했던 일본 제국에 의해 진행됐던 계획입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유대계 자본을 바탕으로 급속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세계 정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유대인들의 힘을 알고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당시 텅텅 비어있던 만주의 유대인들만의 국가를 만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친일 성향으로 만들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 가까운 러시아 연해주 지방에는 러시아에서 유일한 유대인 자치주라는 별도의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바로 위쪽에 진짜 또 다른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친유대주의적이었던 일본이 갑자기 제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파시즘성 격의 독일, 이태리와 같은 주축국과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이 계획들은 모두 철폐됐고, 일본의 친유대주의 성향의 정치인들은 실각하거나 정계에서 배제됐습니다. 결국 일본은 반유대주의 국가로 낙인찍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두 방의 핵폭탄을 맞고 국가가 패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국내 엘리트층 사이에서는 유대계 엘리트들을 한국에 오게 해서 정치, 경제, 문화계의 많은 교류 증진을 도모하는 시설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설들은 주요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있어왔던 시설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도 없는 시설들입니다. 지금의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이스라엘, 유대계 엘리트 집단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나라들은 모두 강력한 성장세를 이뤄왔고, 반유대주의 국가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던 역사는 세계사의 주요 역사 흐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한국 내에서 불고 있는 친유대 감정은 한국의 미래에 매우 긍정적인 방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최근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성장하는 중국을 여러 개의 민주주의 국가로 독립시키는 것이 옳다는 아젠다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한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과 행정이 이식돼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적합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친유대 성향의 분위기와 또 한미동맹이 강력하게 유지된다면 우리나라의 고구려, 발해 고조선의 역사 현장이자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됐던 지역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국은 쬐끄만한 나라지만 자신들보다 몇 배 큰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영국은 좋은 정치 행정을 갖고 있는데 더해서 막강한 유대계 자본, 엘리트를 등에 얻고 수십억 인구의 인도라는 거대한 나라를 수백여 년 통치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처럼 인구와 국토 면적이 적은 나라가 거대한 만주 땅을 통치할 수 있을까 우려합니다. 실제 지금 만주 지역의 인구는 약 1억여 명에 달해 5천만 명의 대한민국과 인구적으로는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영국처럼 대한민국의 훌륭한 정치행정제도 그리고 세계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유대계 엘리트들과의 네트워크가 유지된다면 대한민국의 국력은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친유대 성향의 국가로 많이 돌아섰지만 과거 주축국이었던 독일과 협력했던 역사가 있어 이스라엘과 유대계 엘리트들은 일본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유대인들과 깊은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일본 내에 많고 다양한 유대인 관련 시설과 호텔, 커뮤니티 시설 등을 만들어서 일본이 세계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 중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최근에 일본은 다시 파시즘적 성향이 감지되고 있고 아직까지 일본을 움직이는 세력 중에서는 극우주의 성향이 강해 유대계 엘리트들의 혐오감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유대계 금융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이미 한국은 떠오를 국가이자 일본은 망해가는 국가로 묘사하며 한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음모론자들은 그들을 사탄처럼 묘사하며 반유대주의를 선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계 엘리트들의 외면을 받은 나라는 오래가지 못할 뿐 아니라 빠른 경제적 파멸을 맞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 유대계 엘리트들이 중국 그 중에서도 만주지방을 다시 한국민족에게 돌려줄 계획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은 유대계 엘리트들의 미운털이 제대로 박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란 때문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입니다. 이란에서는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 미국을 큰 사탄으로 규정지어 반드시 멸망시켜야 할 국가로 지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란은 오랜 기간 핵폭탄을 개발 중인 나라로 핵 개발이 완료될 경우에는 이란과 가까운 이스라엘에겐 매우 위협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과 미국에서는 이란과 친밀한 외교를 갖는 국가를 매우 견제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오랜 기간 이란의 공을 들여온 나라로서 2021년에 들어서 중국은 이란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을 맺었습니다. 사실상 중국과 이란은 동맹관계와 같은 관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받고 중국은 이란에 무기나 공산품 등을 공급해주게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때문에 세계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유대인들은 중국을 여러 개의 작은 민주주의 국가로 독립시키길 원하며 이러한 정책적 아젠다를 세계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미국, 영국 등의 국가의 핵심 정책이 되도록 했다는 분석은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에게 한국은 핵심 국가입니다. 일본이 성장하는 것보다 한국이 일본 이상으로 성장하는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반유대주의 감정이 일어났었던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일제시대 항일투쟁의 자금을 유대인들로부터 받아왔고 한국전쟁 이후 주요 근대사적 사건마다 유대인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반유대주의 성향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상황인 것인데요. 반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반유대주의에 편에 섰었기 때문에 한국이 인구 2억 규모의 부강한 국가로 만들어지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북한은 친유대주의가 아닌 이란과 혈맹관계로서 북한이 개발한 핵개발이 더욱 진척되며 발전하는 경우에는 이란의 핵기술이 수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북한은 매우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세계적으로 북한의 문제를 이슈화하며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한편
북한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한다거나 친북한 친중국 성향의 국가가 돼버린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분석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한국 내 엘리트 집단 사이에서 한국 내의 친유대주의 활성화와 유대계 자본, 유대인 엘리트들과의 교류 협력을 위한 시설들을 건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르면서 한국이 지금보다 더욱 우수한 인류국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한국을 미국 다음 가는 국가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유대계 자본이 소유한 금융기관에서는 이러한 보고서와 시나리오, 플랜을 가지고 있으며 한민족을 세계의 가장 대단한 열강국가로 떠오르게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민족의 뿌리가 된 역사인 고구려, 고조선의 역사 현장인 고토를 수복하는 데에 유대인들이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는 분석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형 지도를 살펴보면 만주 땅은 중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중국 대부분의 땅은 산악지형으로 돼 있어 인구와 대비해서 식량 생산이 충분하지 못한 국가이기 때문에 만주 땅은 매우 전략적으로 주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주 지역이 별도의 민주주의 국가로 독립하여 대한민국과 병합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면 한국은 농산물 수출로 막대한 무역 수지를 볼 수 있어 마치 미국과 같이 영토가 광대하면서도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만주 땅은 사막화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조림 기술과 치수 관리 기술이 도입된다면 만주 지역의 녹화와 사막화 방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민족의 고토를 회복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 한반도의 도시들에도 큰 활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만주 지역은 해안가와 많이 떨어져 있어서 현재 한반도의 항구 도시들은 물동량이 더욱 크게 증가할 것이고 한반도와 만주 지역은 더욱 활기가 있는 땅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사람 내용은 여기서 마칩니다. 우선 이 자료를 우선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료가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만주라고 하는 이것을 이번에 그 정가원 목사가 외친 세계 기독청 위치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냥 정가원 목사는 그냥 선지자적인 위치에서 세계 기독청하고 했는데 정가원 목사 생각은 아마 서울 쪽에 짓는 걸로 하겠지만은 저는 그 세계 기독청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하는 그 사건이 될 것이다 해서 이번에 그 미국이 지금 복음 통일을 하는 이 머리에 이까지 올라간 김에 그러면 그 남은 내용은 이 그 동북아 공존한 그래서 몽골, 만주, 북한, 한국, 일본 이 5개 지역의 그 공존한 체제를 대단히 오래전에 거의 그 10년 가깝게 10년 그렇죠 10년은 더 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전에 이건 이야기했습니다. 10년 정도로 봐도 되겠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물론 개인도 누구든지 뭐 다른 사람 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되는 이런 내용 같으면 보통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조직이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내가 새삼스럽게 오늘 2021년 4월 25일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조직이 있을까 하면 객관화시킬 수 있는 요소를 우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출처 여기 표현을 할 때 이 사람들의 표현을 보면은 이게 어떤 처음에는 저는 그 이 국토전략 TV가 제가 다른 자료도 몇 번 봤어요. 그래서 마치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국가적인 이 흐름을 국가가 하는 내용을 하길래 이 정부에서 하는 그 내용을 뭔가 좋은 방향으로 홍보하는가 해서
사실 경계했습니다. 안 들었어요. 저는 한 2번 내가 다른 자료를 보다가 이거 괜히 문재인이 시적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요소가 있어가지고 내가 자세히 인용도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을 연결하면서 이 자료를 한번 객관화시켜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한번 지금 제가 분석을 해봅니다. 지금 여기에 표현하는 말을 보면은 이게 국가기관이 아니고 또 그러고 어떤 연구 자체의 어떤 물량을 연구를 전문으로 해가지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전문으로 연구하는 그런 연구기관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어지는 자료를 가지고 홍보 쪽으로 이 자료들은 전부 다 다른 데서 연구한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편집을 해가지고 요런 내용의 디자인은 당신이 알아서 하고 요런 내용으로 좀 알려달라 용역받은 일종의 국토전략 TV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관계 있는 이스라엘의 정책에 대한 친유대적인 친이스라엘적인 정책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매체 이런 요소가 있다 이래 봅니다. 여러 매체가 있을 거예요. 국토전략 말고도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브레드 TV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이스라엘의 친이스라엘적인 대한민국의 지금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국토전략에 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걸요 볼 필요가 많이 있다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 국토전략이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자본이라고 하는 유대 자본이 대한민국에 앞으로 사업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집중해서 뭔가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조직들에서 여러 가지 여론을 지금 확산시키는 가운데 있으니까 이 일은요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눈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경계도 해야 되고 또 받아들여야 되는 받아들이고 우리한테는 우리 대한민국이 나쁜 일은 아니니까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되 반드시 이걸 이걸 분해가지고 이걸 별도로 하나의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나타내고자 하는 방향은 선지적인 방향이에요. 근데 여기는 철저히 경제 논리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구분해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70년 동안 대한민국은 이 훈련을 해왔어요. 재물을 섬기다 보니까 문재인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제는 만주 땅에 올라가면요 전혀 달라요. 대한민국의 위상을 가지고 만주 땅에 어떤 흐름이 되면요 전 세계를 포용해야 되는데 중국의 분란이 오래전부터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중국의 분란이 오더라도 이걸 커버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어떤 인류의 운영이 되어지도록 그 기둥이 지금 동북아 공존하니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은 개인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스라엘의 지금 방편을 삼아서 이스라엘 자본, 유대의 자본이 지금 들어와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고 있구나. 되어지는 것이요. 재물을 섬겨서 안 되고 유대 자본의 흐름에 대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향에서 기둥을 가지고 이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